블로그를 하려고 정보를 찾다 보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들이 정말 많잖아요.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좀 사실과 다른 정보들도 많더라고요. 23년도에 두 번째 블로그를 개설하고 키워보면서 좀 더 많은 걸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겪은 시행착오들과 꼭 알아야 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포스팅을 꾸준히 하는데 방문자가 늘지 않는다거나 애드포스트 수익이 제자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4년간 경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단 10분 만에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포스팅 제목.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메인 키워드와 세부 서브 키워드를 조합하세요. 여기서 키워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단어나 문장을 의미하는데요. 블로그를 새로 시작했다면 검색량이 적은 세부 키워드를 제목에 넣어서 노출을 노려야 돼요. 지난 영상에서 키워드 찾는 방법을 보여드렸으니까 꼭 복습을 해보시고요. 네이버는 포스팅 제목에 들어가는 단어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내가 노출을 노리는 키워드가 있다면 무조건 제목에 포함시키세요. 블로그를 단순히 기록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이왕 할 거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찾아오고 방문자가 늘어나면서 수입도 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새로 개설한 블로그일수록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는 글을 써줘야 돼요. 내가 연예인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알 방법이 없어요. 연예인 신민아가 얼마 전에 블로그를 개설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단기간에 이웃수와 방문자를 엄청 높였는데요. 글 하나만으로 이웃수 8만 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나보다 내 글을 네이버상에서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네이버 홈 화면에 노출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트렌드지만 이제 막 블로그를 시작한 분이라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검색 유입을 시키면서 블로그에 재미를 붙여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두 번째, 블로그 주제. 블로그를 하는데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블로그 주제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꾸준히 글을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꾸준히는 진짜 매일매일을 의미하고요. 내가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주제로 글을 매일 써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주제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선택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근데 여기서 또 블로그 주제가 돈이 되는 주제와 안 되는 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돈이 안 되는 주제가 바로 일상 블로그인데요. 일상 블로그는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지니까 애드포스트 수입도 낮고 광고 협찬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 돈이 되는 주제는 경제, IT, 육아, 여행, 요리, 게임 이런 주제들이 있고요. 이런 주제들은 광고 협찬 메일이 많이 들어오고 애드포스트 수입도 방문자가 높아질수록 같이 높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집 포스팅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 방문자 수는 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음식점을 검색하는 사람이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경제 블로그는 어떨까요? 적금, 예금, 정부 정책?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이 많겠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글을 쓸 수 있어서 검색 유입이 훨씬 많아져요. 건강이나 IT 주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주제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방문자 수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는 한 장만 넣어도 돼요. 포스팅에 넣을 사진이 없어서 AI로 사진을 만들어서 넣어야 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지는 한 장만 넣어도 노출이 잘 돼요. 다만 이미지가 많으면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내 포스팅을 읽을 때 이미지도 같이 보니까 좀 체류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럴 때 포스팅의 퀄리티가 높게 평가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글과 키워드인데요. 이미지는 블로그를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블로그를 건강 주제로 키웠었거든요. 근데 넣을 사진이 없는 거예요. 특히 질병 같은 이야기를 쓸 때가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리 캔버스에서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만 붙였어요. 근데 검색이 잘 됐냐고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글을 검색하는 거지 사진을 검색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물론 사진이 많으면 좋아요. 글을 읽을 때 가독성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블로그 지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블로그 지수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개념은 아니에요. 공식 사이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블로그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스대체, 스크랩, 댓글 달기, 체류 시간 늘리기 이 3개거든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스대체를 계속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보다 좀 성장이 빠를 수 있는데요. 지수가 빠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본질이에요. 블로그 글이거든요. 이 글을 내가 계속해서 잘 쓸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이 스대체는 부가적인 요소인 거예요. 우리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포스팅을 써야 되는데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포스팅은 어떤 거냐면 문단을 나눠서 작성한 깔끔한 글, 쉬운 단어를 써서 풀어 쓴 글, 나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해소시켜주는 글, 진짜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인 거예요. 지수를 올리려는 것보다 내 블로그에 진짜 사람이 머물고 읽고 공유하고 싶은 글을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챗 GPT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챗 GPT를 100% 의존하지 마세요. 저도 챗 GPT를 활용하지만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한 분이라면 처음엔 직접 글을 써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블로그 성장의 핵심은 좋은 글을 쓰고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모여들어야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방문자가 높아지면 애드포스트 수입도 당연히 자연스레 따라와서 높아지고 광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남들과 똑같은 패턴에 그리고 똑같은 구조의 글을 쓰면 블로그 운영에 재미가 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좀 아셔야 할 게 있다면 블로그 조회수로 수익을 정말 크게 얻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정말 상위 블로거 몇 %이거든요.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회수 수익만 보고 따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조회수 이외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블로그 콘텐츠가 좋아야 해요. 챗 GPT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글을 쓰면 쓸수록 정말 늘거든요. 하지만 처음부터 AI가 생성한 글에 의존하면 나중에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블로그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게다가 글쓰기를 통해서 또 블로그를 하면서 다양한 수익 기회도 많이 생기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기획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남들과 똑같은 정보성 글만으로는 이달의 블로그도 될 수 없고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블로그를 성장시키려면 나만의 색깔이 있는 글을 무조건 써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블로그를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유지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상위 인플루언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고 수익화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블로그를 잘 성장시켜 봐야 하잖아요. 그 핵심은 내가 글을 쓰는 재미를 찾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뭔지 연구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블로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드릴 텐데요. 구독 설정이랑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뜰 때 빠르게 보실 수 있겠죠. 블로그를 개설하고 키우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좀 시리즈로 올려뒀어요. 고정 댓글로 걸어두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도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